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자, 시험에서 챙겨야 될 것들 한 5가지만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 영양제 챙겨 먹기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경기 전에 아미노산, 글루타민, 비타민, 타우린, 마그네슘 이런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를 챙겨 먹거든요. 스포츠 에너지 식품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하고 약국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이런 영양제들이 운동 30분 전에 복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경기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30분 전에 스포츠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 좋겠죠. 부스트 같은 거. 저도 예전에 시합 전에 스틱으로 된 거, 그 다음에 병에 들어있는 거 이렇게 한꺼번에 막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살짝 각성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경기력이 좋아지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중독돼가지고 약쟁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운동선수들 중에 이런 약품에 의존하는 선수들도 엄청 많대요, 소문이. 근데 이제 이런 영양제들은 그런 약물처럼 막 중독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뛴다던가, 잠을 못 잔다던가, 몸이 떨린다던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스틱을 한 포, 2포 정도, 많아도 한 2포 정도까지만 먹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시험장 가면 자기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가지고 번호표 보고 대충 미리 먹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져가서 먹어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워밍업 하기입니다. 실기 전에. 보통 일반인 분들이 힘이 빠질까봐 워밍업을 안 하고 바로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스트레칭 같은 것만 하고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근육을 움직여야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근육인 허벅지랑 어깨를 특히 이제 한 20-30분 동안 지속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게 예열을 시키는 게 부상을 예방하고 동시에 더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워밍업은 팔 돌리기 뒤로 10번, 반대 앞으로 10번, 팔 벌려뛰기 10번,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충분히 쭉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그 다음 버피 테스트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엎드려 뻗쳐 했다가 일어나고, 요것도 10번. 이렇게 4가지 운동을 3세트 정도 하고 10분, 15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실기를 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준비 운동들이 몸의 근육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오히려 기록이 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몸을 많이 풀어야지 기록이 잘 나와요. 근데 너무 고강도로 너무 빠른 운동, 막 엄청 빠른 달리기나 그런 걸 하면 오히려 힘이 빠지고 안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충분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데서 이게 버피를 하는 게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버피를 제외하고 3가지라도 해서 몸의 예열을 충분히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버피 이게 되게 좋거든요. 버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보통 이렇게 안 해보면 이런 워밍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 스스로에게 증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안 하죠.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연습할 때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기록을 측정하기 전에 수영하지 말고 이런 워밍업을 한번 해보고 기록을 측정을 한번 해보면 이게 좋구나 하는 게 느껴지겠죠. 그렇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뭘 미리 준비하냐면, 실기장에 딱 들어가면 수영복을 갈아입고 수영장 안으로 입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름이 호명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2번 레인에 누구, 3번 레인에 홍길동, 4번 레인에 김재덕 이런 식으로 막 부르면 이쪽으로 입장을 하겠죠. 요 시험장 치는 곳으로. 이렇게 본인에게 진행요원이 레인을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수영장에 들어와서 레인을 지정받기 전에 수모랑 수경, 수영복 이런 내 상태를 점검을 이미 맞춰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영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긴장되겠죠. 딱 그 순간에 긴장감이 되게 높은데 들어가서 출발하려고 이게 수경을 딱 꼈는데 김서림이 되게 돼 있으면 또 이걸 한번 빼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순간 더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겠지 해서 이게 수경을 빼서 물에 넣었다가 또 다시 착용하고 끈 또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행요원이 막 보챈단 말이죠. 자 빨리 들어가세요, 준비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막 이러면 더 긴장해야 돼가지고 이 머릿속이 하얘져서 체크해야 될 것들도 아예 안 되고 준비 자체에서부터 실수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출발 라인으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여기가 준비석이면 이런 식으로 쭉 걸어와서 자기 자리로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때 들어올 때 천장을 좀 확인해 주세요. 천장에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세로 선이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선이 안 그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천장을 한번 보고
그거를 이렇게 한번 봐둔 게 배영을 할 때 되게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선이 안 꺼져 있으면 이런 천장의 마감재들이 아마 이렇게 세로로 표시가 조금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요 배영 5m 선 있죠, 줄. 요 깃발 라인도 한번 눈으로 봐놓으면 조금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배영을 하면서 쳐다보는 거랑 이걸 미리 한번 봐놓는 거랑 또 긴장감이 조금 달라요. 세 번째, 이름 부르고 이 자리로 딱 도착을 하면 발가락을 여기 딱 걸어 봐야 됩니다, 요 사이드에. 그래서 여기가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 발가락을 이렇게 문질러 봐가지고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되게 미끄러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수영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를 했을 때 여기가 미끄러지지 않게 조금 미끄러운 느낌이 나면 뛸 때 조금 조심스러워지겠죠. 조심해서 뛰는 게 낫지 너무 세게 뛰려고 하면서 여기가 미끄러지면 되게 실수가 나오니까 여기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손을 물에 넣어가지고 이 벽면도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물 온도도 한번 체크를 하고, 이 벽면도 여기 위에가 미끄러우면 벽면도 되게 미끄러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벽면도 한번 만져 놓으면 아, 여기가 조금 미끄러우니까 턴할 때 조심해야지 하는 생각을 미리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체크를 한번 하게 되면 긴장감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실전에서 불안 요소거든요. 뛰었는데 미끄러지거나 벽을 밟았는데 턴을 했는데 미끄러지게 되면 되게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 요소를, 긴장감을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미끄러운 편이면 좀 높게 스타트 하시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연습 때부터 좀 높게 뛰지 말고 좀 약간 각도를 낮춰서 스타트를 하는 연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높게 뛰게 되면 그만큼 밑으로 많이 깔아앉을 거기 때문에 채공 시간, 그 다음 깔아앉았다가 다시 떠오르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각도가 높지 않은 게 낫습니다. 약간 낮아야지 쭉 속도가 붙어요. 저도 조금 높게 뛰는 스타일이거든요. 강사들이 보통 시범 보이는 습관 때문에 조금 높게 뛰는 편인데, 제가 예전에 장애인 지도자 시험을 치러 갔었는데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요 바로 밑에 여기 탁 떨어졌어요. 이 제자리에서 뽕 떠가지고 미끄러져서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제 시험 날짜가 연습할 여유가 조금 있으면 조금 낮게 뛰는 연습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뛰는 스타트를 데크 스타트라고 하거든요. 데크 스타트는 보통 이렇게 수면이랑 내가 뛰는 자리랑 동일한 높이에서 점프를 하니까 약간 각도를 만들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각도가 너무 이렇게 높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높게 올라가게 되면 입수도 깊어지니까 생각보다 전진성이 좀 떨어져요. 시간적으로 유리하진 않습니다. 예뻐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준비 자세를 미리 취해야 돼요. 입장하라고 해서 자기 레인에 딱 도착을 하면 요 몇 가지 체크를 하고 자 준비하세요 하는 신호가 딱 들리면 이렇게 해서 점프를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자세를 미리 만들어 두셔야 되고, 허리를 숙여서 출발하시는 분이면 또 이렇게 미리 숙여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서가지고 준비 혹은 take your mark 이렇게 신호가 울리기를 이 자세에서 기다리면 안 되고 미리 숙여놓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숙여놓고 준비한 상태에서 발가락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 심호흡을 한번 해야 됩니다. 호흡 조절해서 준비나 take your mark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한번 후 뱉었다가 호흡을 크게 마시고 땅 소리 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출발하는 그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준비했는데 몸이 이렇게 미리 나가고 있어 버리면 준비 이렇게 미리 나가고 있어 버리면 파울이 돼서 실격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황을 해서 제자리에서 스타트를 똑바로 하지 않고 그냥 빠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연습할 때부터 딱 정지하고 땅 준비 고 신호가 들리면 바로 이렇게 팍 점프를 고 하고 들어가야지, 준비했는데 이렇게 미리 쑥 내려가 버리면 안 됩니다. 고 하고 팍 들어가야 돼요. 자,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자, 위에 체크해야 될 부분, 요거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시험장이다 생각을 하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직접 해보셔야 돼요. 실전 같은 느낌으로 자주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보통 수영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측정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볼 일이 잘 없죠. 혹시나 이제 레인이 좀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면 뭐 수영장 마감이 거의 다 된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오픈하자마자라던가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기록을 측정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되게 실수를 하는 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내가 어디에서 실수를 하는지 이게 파악이 좀 되고, 자기의 레이스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으로 그려져 가지고 스스로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하거나 어떤 분한테 피드백을 받았을 때 아,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하고 수정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스타트를 할 수 없으면 물속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기록을 측정하고 거기에서 한 마이너스 2, 3초 정도를 빼면 이제 스타트 했을 때랑 얼추 비슷하게 되겠죠. 그리고 비어있는 레인이 없고 사람들이 좀 있다면 사람들 속도 딱 봐가지고 배평자만,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내가 배평자만 한번 해봐야지 하고 저병은 빼고 배평자 기록을 한번 측정해봐요. 그리고 저병은 저병대로 25만 또 따로 딱 측정을 해보고, 그래서 배평자랑 저병 25 기록을 딱 더해가지고 거기에 1초 정도만 딱 더하면 또 자기 기록이 대충 유추가 될 겁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나 안 하나,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집중을 빡 해서 하나, 조금 여유 있게 하나, 기록을 재보면 별로 차이 안 나요, 해보면. 그래서 긴장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록을 반복적으로 재보세요. 기록 측정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오늘 기록 재서 원래 보통 한 예를 들어서 1분 40초가 나오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 나 오늘 좀 적당히 해가지고 1분 45초? 한 43초 정도만 나와야지 하고 좀 여유 있게 좀 느긋하게 기록을 측정을 해보고, 그런 측정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상승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화이팅 하세요.